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 시간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폭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사 문제만 나오면 늘 비판을 받습니다. 청와대가 마치 봉숭아 학당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냐, 문재인은 인재풀이 그렇게 없냐, 이런 비판들이 들립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조조 라인을 잘라라는 말이 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조조 라인, 조국 조현옥 라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두 사람이 인사를 망치고 있다. 장관 인사, 모든 인사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까지 겹쳐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까지도 엉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조조 라인을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조 라인 중 한쪽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했습니다. 조국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7명의 장관을 바꿨는데 그중 2명이 낙마했습니다. 사실은 7명 중에서 한 5명은 낙마해야 되는데 아무튼 2명이 낙마했습니다. 인사 검증도 문제고, 첫 번째, 이 사람 자체가 왜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도 애매한 사람들이 대거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항복을 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현옥 인사수석은 잘랐습니다. 조국 인사수석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여러가지 인사를 함께 발표했는데 이 차관급 인사에서 문재인의 사람들만 영전되는 돌려막기 인사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번 소규모 인사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사과의 뜻도 비췄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2년 이상 인사수석을 했던 조현옥,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경질되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느라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기자들에게 열심히 하느라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한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린 걸까요? 빗을 등에 꽂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떨결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현옥은 자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과입니다. 아무튼 조현옥 수석도 조국은 살려두고 왜 나만 잘라, 이런 반발? 항명? 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복하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그래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조현옥 인사수석의 후임 인사수석은 김외숙 법제처장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누구일까요? 자, 이 김외숙 법제처장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수석들의 남녀 비율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외숙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 이것 또한 정실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법제처장 갈 때도 김외숙 처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과연 저 사람이 법제처장 깜이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부터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왜? 코드 인사의 전형입니다.
코드 인사 그 자체입니다. 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솥밥을 먹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하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공직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실에서 같이 근무한 부하 변호사를 법제처장을 시키고 이제는 인사수석을 시킵니다. 과연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얏나무에서는 각도를 매지 말라고 너무 정신인사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여성 중에도 인사수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널렸습니다. 코드만 쫓지 않는다면 백방에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인재를 찾는다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자,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대표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법제처장 김혜숙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으로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김형연 씨가 임명됐습니다.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사법부의 하나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건 역시 돌려막기 인사 같습니다. 끼리끼리 다 해먹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공관장 인사 때도 경제정책을 실패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중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건 역시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자기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영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중국하고 제대로 일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포는 이렇게 좁습니까? 아시다시피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 사무실에 하드 결제기 놓고 책 팔아먹다가 시집 팔아먹다가 비판을 받아서 징계받고 공천도 못 받은 인물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해야 됩니까? 역시 코드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뜻이 맞아.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많지만 오늘은 일단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별도의 날을 만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만 합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도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한 분들이 얼마나 성과와 결실을 맺게 될지 보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 인사, 성과, 결실 다 봤습니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조국 민정수석 뭐 한 겁니까? SNS에 글만 올리면 답니까? 자기 본연의 민정수석 업무는 스크린은, 검정은 뭐 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성과와 결말을 보고도 계속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에서는 조국을 키워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써먹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추측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비판을 받아도 일벌백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소폭이지만 정말 청와대가 봉숭아학단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송현정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지난 9일의 KBS 1TV 대담. 그때 자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수석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 했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 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공수처 법안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안들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법원 입장은 반대로 보입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부패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민정수석은 조금 지저분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남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남들이 아파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인데, 조국 수석은 본인만 고고한 채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닌가. 그럼 민정수석이 아니라 다른 정책 실장을 하든지 다른 자리를 갔어야죠. 왜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까? 도대체 민정수석이 스크린 제대로 한 게 뭡니까? 아니, 장관 후보자 아들들이 미국에서 벤츠 타고 난리를 치는데 유학비만 7억 원이라는데 이런 거 검증 안 됩니까? 그리고 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니 외국 가면 외국차를 타야지. 유학생들 중에서요 자기 차 모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러니 청와대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을 민정수석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반쪽 인사입니다. 역시 조현옥보다는 조국이 세네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조현옥은 떠나면서 문재인 정권에 아주 아픈 말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합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인사만큼은 좀 공정하고 인재풀을 높일 수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